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비트코인은 10,000불 정도 올랐고 이더리움은 횡보하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거의 횡보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과 다소 달라진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6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조정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마디로 한번 눌렀다가 갈 것 같다라는 관점이 이번 영상의 골자입니다.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불기둥으로 오를 것만 같은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최근 1년 동안 이더리움이 얼마에 매수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차트에 까만 구간이 보이실 텐데요. 대다수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2,500에서 2,800달러 사이에 평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구간에서 30일 동안 횡보했는데 오랫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오자 일단 매도하는 물량을 소화해왔고 기간 조정 후 매도 압력이 약해지자 매물대를 돌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하는 것만 남은 것 같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이 자리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더리움 1만 개 이상을 보유한 메가골의 주소 수입니다. 특이점은 이더리움 가격과 메가 주소 수가 그간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메가고래가 줄어들며 이더리움이 하락했고 메가고래가 증가하며 이더리움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이더리움 홀더 집단에서는 이더 가격과 커플링된 집단이 없다는 겁니다. 1000개에서 10,000개 보유 집단은 이더 가격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100개에서 1000개 집단은 계속 감소 중이고 10개에서 100개 집단도 그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만 개 이상 메가골의 집단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6월 10일, 11일 양일간 이들 보유 집단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난 4월 저점보다 더 많은 수의 홀더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간 이더 가격과 커플링되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여드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더리움 선물 계약 수입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이더리움이 고점을 찍은 날 비정상적으로 많은 선물 포지션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누적 규모가 이더리움 역사상 최대 수치에 가깝습니다. 이때 이더리움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같은 패턴인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보여드릴 뉴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코인 매각을 공식화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중국은 범죄 압수를 통해 엄청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규모가 비트코인 19만 4천 개, 이더리움 83만 개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그간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산하 인민법원 일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암호화폐 가치가 전년 대비 12배 증가하며 한화 81조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범죄로 압수된 암호화폐가 계속 늘어나자 중국 지방 정부는 축적된 암호화폐를 처리할 방법을 계속 찾아다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베이징시 경찰 당국에서 압수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홍콩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식 위챗 성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각 대금은 위안화로 환전되어 지정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매각될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마당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쉽사리 매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부터는 뇌피셜입니다. 헛다리일 수도 있으니 웹툰 스토리 정도로 치부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메가고래가 갑자기 급감한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화국이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가 메가고래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서 홍콩 거래소 지갑이나 중간 경유 지갑으로 분산 전송하면서 메가고래 주소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가고래보다 한 단계 낮은 1000개에서 1만 개 사이 보유한 고래 집단들이 총 보유한 이더리움 수량입니다. 갑자기 대폭 증가한 것이 보이는데 메가고래에서 빠져나간 이더리움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산 전송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전송 주소 수를 보여줍니다. 전송이 증가했다는 건 매도하기 위해서거나 저점에 매수해서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이 지표가 튀어오를 때마다 이더리움이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또는 저점에서 튀어오른 후 급등으로 이어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더리움 전송 주소 수가 높은 수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공화국과 무관하게 해당 소식을 접한 고래들이 불안감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
이것은 이더리움의 한 달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빨간 선이 70%, 갈색 선이 50%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 들어오면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24년 12월 지표가 튀고 이더리움이 빠졌고 24년 5월 지표가 튀고 이더리움이 빠졌습니다. 22년 8월 지표가 튀고 이더리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 구간에 걸렸을 때도 대부분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빨간 선인 월 70% 상승 구간에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으리란 법은 없지만 워낙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분명히 일부만 매도할 것이고 그마저도 한 번에 매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뉴스가 언론에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기세 좋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주목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 가서 이더리움 하락 이유라고 하면서 언론이랑 유튜브에 도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다루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90일 유예를 하면서 시장이 지금과 같은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세 유예가 7월 8일 종료됩니다. 만약 7월 초까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없으면 유예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고 무역 전쟁 위기감이 다시 재점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세가 막상 7월에 또다시 유예될지언정 그 전까지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 것입니다. 코인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알트코인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는 이유는 어떤 악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시작된 하락이었고 그 이후 투심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반년 동안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관세가 유예된 기간 동안 반등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최소한 7월 또다시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불확실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매크로를 보면 6월 11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발표되었던 연준이 가장 중요시 보는 PCE 물가지수도 4년 내 최저치로 발표되며 물가가 잘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양대 의무인 고용이 현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급할 것이 없고 7월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96.9%로 예측되고 있으며 7월도 77% 확률로 동결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9월에 92% 확률로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9일 FOMC에서 새로운 점도표가 발표됩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미래 기준 금리를 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3개월 회의마다 공개됩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될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 요약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으로 곧 잠재적 매수세를 나타냅니다. 작년 말 이후 추가 유동성 유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 말은 시장이 제한적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4%까지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었고 한정된 자본이 시장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토탈 시가총액이 올해 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50%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인 시장의 현금 비중인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저점 리테스트 후 다시 반등하면서 하락 추세선 위로 안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형국에서는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당분간 장이 조정을 받는 그림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일봉 차트를 보면 확장 삼각형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차트이지만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펀더멘탈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거시적인 불안정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동성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암호화폐 매각 움직임에 따라 이더리움 고래들이 움직이는 듯 보이며 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우려한다. 둘째, 7월 초 예정된 관세 협상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전까지 암초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저는 4월 이후 시장이 깔끔하게 반등한 현 시점에서 하락장이 올 거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더 큰 상승이 있기 전에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항상 관점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조정을 말씀드릴 때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가 바라는 것은 상승이고 하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신껏 이번 관점을 말씀드리며 투자를 하심에 있어 제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늘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 관점이 틀린다면 빠르게 시정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매일 실시간 관점을 나누며 코인 투자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신청하신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웨일포스라는 지표입니다. 조정장에서 하락이 왔을 때 언제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감지하여 차트에 황금 다이아몬드로 고래 표식을 남겨주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6월 1일 레이븐 코인의 저점에서 황금고래 매집 표식이 나타났고 최근까지 138%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 코인 또한 6월 8일 저점에 황금고래 매집 표식이 뜨고 이틀 만에 80% 상승에 성공했고 텔러 또한 5월 24일 표식 이후에 92% 상승. 그 외에도 버추얼 프로토콜, 캐디노독스 월드, 컴파운드, SPX 6900 등 다수 종목들이 고래 신호 이후에 크게 상승하면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특히 조정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초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웨이포스 지표를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